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 22일 국감에서 작심 발언을 한 이후 대선 후보 지도부에서 3강 체제를 굳힌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은 고향인 대전으로 출격합니다. 윤석열 총장의 대전 고검과 지검 방문의 의미와 향후 전망을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표님.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네. 대검 국감에서 작심 발언을 했는데, 그렇죠. 어제 RN서치가 조사한 네. 25, 26일 이렇게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거기서 보니까 아주 껑충 네. 지지율이 뛰어 올랐어요. 네, 네. 한때 뭐 10점 몇 프로까지 나오다가 네. 그 후로는 이제 쭉 빠져갖고 한 4, 5% 선에서 있었는데 엄청나게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여당이 때릴수록 커지는 거죠. 예. 인물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거죠. 한때 그 지지도가 높게 나왔다가 예. 여론조사기관에서 내일은 빼달라 네, 하면서 그렇게 좀 됐죠. 많이 빠졌잖아요. 예. 정치 안 할 것 같다고 그래서. 예. 근데 이번 국감에서 그 정치에 대해서 선을 긋지 않았죠. 예. 선을 긋지 않고 그 표정을 보면은 네. 나 도저히 못 참겠어. 예. 이런 게 강력히 써 있잖아요. 그거 못 참고 사회 봉사하고 국가에 공헌한다면은 아 정치가 아니겠느냐. 본인도 정치에 대해 선을 긋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치 나갈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인사권 뺐고 수사지휘권 뺐고 감찰로 압박을 해도 압박할수록 윤석열이라는 비중은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와중에 지금 대전지검을 방문하는 거죠. 물론 뭐 검찰청 내부 행사라고는 하지만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 출생이긴 한데 예. 그 집안이 자체가 저 충남 공주 그쪽이 고향이에요. 예. 아버지가 그쪽에 그 파평윤 씨들 소위 말하는 소정공 오빠 그 집안이 예. 윤증 후손들이 거기 많이 사는 고향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거기 방문했다는 게 정치 신호탄이냐 또 이런 쪽 관심이 많이 쌓는 거죠. 근데 이번 RN서치 조사를 보면은 그동안은 뭐 여야를 틀어서 대권 후보면은 양강 체제. 예. 그러니까 이낙연, 이재명 예. 두 분이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고 예. 최근에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네. 1위를 근소한 차나마 그렇죠. 계속 유지하고 네.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15.1%가 네. 나와가지고 네. 완전히 이제 3강 체제를 굳힌 거예요. 그렇죠. 본인은 뭐 정식 대선 후보 얘기를 네. 꺼낸 것도 없고 지난번에 대망론 비슷한 그렇죠. 그런 시사만 한데도 불구하고 15%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뭐 불과 이재명 22.8%, 예. 이낙연 21.6%예요. 예. 정치 대권에서 뛰는 사람하고 불과 뭐 5%, 6%밖에 예.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삼방 체제를 이제 완전히 굳힌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 이면에는 국민들이 이 정권에서 벌어진 불의, 예. 권력형 게이트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화가 난 게 저변이 깔린 거 아니냐.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사람 인물을 통해서 정의사회 구현에 대한 갈망 그게 15.1%로 나타났다고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싶어요. 그런데 이재명하고 이낙연 싸움에서는 예. 이낙연 대표가 돼서 네. 뭔가 플러스 효과,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 알았더니 계속 밀리네요. 지난 국감에서도 네. 이재명은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확실히 보였는데 이낙연은 보인 게 없어요. 예. 속된 말로 이재명은 싸가지는 없지만 머리는 좋잖아요. 예. 요새 핵심을 탁탁 찌르는데 너무 거칠고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무례하고 이런 병이지만 굉장히 영리하거든요. 근데 이낙연은 기존 친문하고 문재인한테 눈치 보다 보니까 너무 물에 물 탄 듯. 예? 국정감사 끝나면은 윤석열 비난하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마요네즈에다가 저 식용유 타가지고 한 사발 마시는 기분이에요. 이낙연 말을 들으면. 예. 지금 오늘도 이제 문제가 지금 되는 게 재산세 50% 깎아준다고 하잖아요. 예.
그거를 처음에 청와대나 정부에서는 6억 이하 집을 깎아준다는데 9억 이하를 깎아줬다고 세게 선언을 했어요. 근데 지금 청와대나 정부에서는 9억 이상이면은 9억부터 종부세 내거든요. 예. 그럼 종부세 바로 밑에 그러면 8억 9,900만 원짜리는 재산세 50% 감면받고 종부세도 안 내고 9억 100만 원짜리는 총부세도 내고 재산세 다 내냐. 이거 말이 되냐. 이거 지금 청와대하고 지금 밀고 땡기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낙연 뜻이 안 받아들여지고 6억 이하만 감면됐다. 그럼 이낙연은 아주 추락하는 거죠. 완전히 끝장나는 거죠. 끝장나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뒤통수 한 대 맞은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은 뭔가는 하려고 하는데 지금 언밸런스가 나는 거죠. 왜 이낙연이가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으로 해서 그러겠습니까? 내년 총선이 있는데 9억 이하로 재보선, 하면은 우선 재보선 뭐 내년 총선 재보선 서울에 그 9억 이하로 하면 혜택 보는 사람이 200만 가구예요. 그 표가 엄청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청와대에서는 거기는 지금 네. 돈 쓸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와대에서는 말 같은 국고는 소리가. 완전히 펑크난 네. 상황이고 그러니까 참 세수를 생각하면은 그렇게 올려주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 아니겠어요? 네. 어쨌든 윤석열 총장의 그런 대망론 네. 이것 때문에 대권 주자들한테 우리가 흔히 매기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요새 대권 후보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수족관에다가 물고기만 넣으면 다 죽는데 예. 메기를 한 마리 넣으면 다른 물고기 잡아먹잖아요. 예. 그러니까 도망 다니다 보면 정신 바짝 차린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식으로 메기 효과가 있잖아요. 지금 야권에 제대로 된 후보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네. 원희룡이라든가 홍준표 네. 그분도 어차피 뭐 야권이니까 뭐 네. 몇 사람들이 이제 활발히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죠. 또 이재명하고 네. 한바탕 막 그렇죠. 그 정책 문제로 논전을 네. 벌이면서 나름대로 이제 존재감을 과시하겠다 그렇죠. 이러다가는 윤석열의 빛에 가려가지고 그렇죠. 깃발도 못 올리고 가라앉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위기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야권의 그 대권 경쟁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저렇게 소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네. 나 추미애 부하 아니다. 나 그만두려면 얼마인지 그만두는데 문재인이가 나한테 더 하라고 그랬다. 하려면 문재인이가 알아서 해. 이런 뜻이잖아요. 얼마나 당당해요. 지금 그렇잖아요. 내 목을 치려면 쳐라. 쳐. 네. 왜 못 쳐? 그렇죠. 이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거 대들면 못 해봐요. 그렇죠. 그만큼 본인이 당당하다는 얘기죠. 국정감사에서 한 얘기가 제일 저는 와닿는 게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법을 집행해야지 살아있는 권력 또한 국민에게 정당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정권 차원에서도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각종 라임, 옵티머스, 울산 시장부터 겹겹이 게이트가 있어서 광 막고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기서 딱 수사 제대로 해야 된다고 선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정의의 사도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된 거 아니냐. 그리고 검찰 이 독립성 이런 면이 진짜 너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예. 대전 고검과 지검을 방문하는데 뭐 지난해 말에 부산 고검지검을 방문했고 2월에 광주 고검지검 방문하다가 이제 코로나 사태로 중단을 했는데 그걸 재개하는 것이지 특별한 의미를 두지 말라는 게 대검 측의 얘기지만 그렇죠. 사실은 이 대전 가는 것이 시점으로 보나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우선 뭐 지금 검찰이 지난 국감 이후 그동안 흔들렸죠. 근데 윤석열 쪽으로 확 지금 쏠려 있는 상황에서 검찰을 그렇죠. 내부를 확실히 다지겠다. 뭐 그런 뜻 아니에요? 나 죽지 않았어. 나 중심으로 우리 검찰 독립성, 검찰의 중립성으로 해서 우리 싸우자. 이게 무언의 메시지죠. 말은 안 할 겁니다. 하지만 무언의 지금 권력에 눈치 보는 검사 애완견들 많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 기가 또 많이 죽었어요. 죽었을 때 나는 살아있다. 장군이 살아있는 거랑 죽은 거랑 천지 차이거든요. 장군이 죽으면 그 군사들은 다 망해요. 하지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깃대를 높이 세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집안의 고향이 또 충청도예요? 어떻게 보면은 만약 정치를 한다면은 텃밭이 충청도 텃밭 아니겠습니까? 충청도죠. 예. 우리들은 흔히 자기의 고향보단도 선친들의 고향을 그렇죠. 그 사람의 뭐 고향으로 정치인의 치죠. 경우 고향으로 그렇죠. 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을 고향이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 예. 부친 연기정 교수가 예, 공주뿐 공주, 맞지 예, 않습니까? 그쪽에 그 터를 잡고 있는 그 파평윤 씨 집안입니다. 그 윤증, 그 예. 명제 그 후손들이죠. 대쪽 같은 그 집안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충청도에서 충청 대망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예. 그동안 쭉 충청 대망론이 있었어요. 예. 이해창이라든가 있었죠. 또 이인재 예, 뭐 그렇죠. 있었는데 그 후로는 맥이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안희정에 대한 기대도 좀 있었어요. 예, 그렇죠. 근데 안희정 또 좀 아주 안 좋은 걸로 또 지금 감옥살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꺾였다고 보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중도를 기반으로 한 그 표 예. 잠식, 표 끌어오는 그런 효과 그런 게 상당히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대전에 간 거는 본인은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예. 정치적인 함의는 꽤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봐야죠. 네. 그래서 역시 충청권의 가장 중진 의원은 정진석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친도 정성모 그분도 뭐 오랫동안 아유, 국회의원을 한 너댓 번 했죠. 그리고 내무장관도 하시고. 충남 도지사도 했습니다. 예. 그 정진석 의원이 그랬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지금 TK라든가 영남권과 네. 충청권이 결합을 한 이 카드가 네. 효용성을 발휘한다면 반드시 필승 카드가 된다. 그렇죠. 그건 결국 윤석열 총장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뭐 영남권하고 충청권을 손잡는 것도 있지만 충청권에서는 호남에서도 그 거부감이 아무래도 거의 영남 없죠. 쪽보다는 좀 적다고 봐야 돼요. 결국 DJP도 그렇죠. 충청과 호남권이 같은 또 이 백제 문화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상당히 표를 모으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분야 없는 분야를 좀 나눠야죠. 예, 그래야겠죠. 네, 내가 사법 정의 민주주의는 내가 잘 할 수 있어. 예? 그렇지만은 경제 안보 이거는 제가 전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분야 전문가하고 손을 잡고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정치에 뛰어드는 방법 그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여기 패널로 계속 나오시는 서정욱 변호사에 따르면은 윤석열 총장이 국제정치라든가 이런 쪽에 강의랄까 다른 사람들의 그런 요새는 유튜브 강의가 많으니까 그런 걸 열심히 듣고 특히 경제에 아주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그쪽하고 잘 통하는 사람입니다. 서 변호사가. 아, 그렇게 그렇습니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역시 큰 지도자가 되려면 국제정치 감각이 있어야 하는 그렇죠. 거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또 경제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럼 대충 이 바닥부터 시작해서 이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알면 돼요. 경제 사실 경제학 원론하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이 정도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지금처럼 경제를 마음대로 이렇게 안 하죠. 그냥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를 손으로 주물럭주물럭해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걸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부터 공부하고 상식적으로 판단하면은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경제 제일 잘했잖아요. 알아서 했습니까? 수사 같아. 경제 수사 같아. 대통령은 경제는 당시 대통령이야. 그렇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 잘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청와대에서 지금 문재인 청와대는 잘 모르면서 모든 걸 다 하려다 보니까 부동산도 엉망이 되고 그냥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르면서 다 하려는 게 아니라 다 아는 채를 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모르면 그렇죠. 모른다고 해야 하거든. 테스 형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너 자신을 알라.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만 좀 앞으로 좀 노력하고 좀 보완해야 될 게 이 과거에 잭 웰치 20세기 최고의 경영자라고 그랬거든요. 네, 잭 웰치, GE, 제너럴 그 사람 일렉트릭 회장이었죠. 정치 권유받을 때 그 양반이 딱 잘랐어요. 나는 돈 버는 게 본업이고 정치는 내가 보니까 통합인 것 같다. 기업인 출신은 통합하고는 잘 안 맞아. 그랬거든요. 이 검찰 출신도 guilty, not guilty 이것 따지잖아요. 유죄냐 무죄냐.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반만 맞고 반만 틀리고 이런 회색 분야가 사람 사는 데는 많잖아요. 그럼요. 거기에 대해서 좀 적응하는 기간이 지금부터 좀 연습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은 100% 옳은 것도 아니고 100% 틀린 것도 아니고 현실에서는 그 융합된 게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옳고 그런 거를 떠나서 우리 국가 공동 이익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야죠. 옳은 말씀입니다. 김택진 NC소프트 예. 대표죠. 네. 오너죠. 네. 엊그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네, 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찾아가서 들리는 소문은 서울시장 네. 후보를 타진을 했는데 네. 나는 기업인이다. 네. 정치에는 관심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네, 그런 얘기 했다. 어쨌든 윤석열 총장은 이번에 특히 대전 고검이나 지검에 가면 아주 반가워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선 고검장이 강남 그렇죠. 전에 있었던 대검 차장 같이 그렇죠. 손발 같이, 맞힌 같이 사람이고 일했던 측근이죠. 지검장도 이두봉 예. 이 사람이 자기 중앙지검장일 때 1차장이었고 같이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전에 심재철 그 대검 예. 반부패 강력부장하고 그 심재철이 두 명 있죠? 상가에서 장례식장에서 네가 검사냐고 싸웠던 그렇죠. 양석철하고 네, 그렇죠. 그 사람도 네. 그 대검에서 네. 수석 연구관 네. 보면은 차장급보다 좀 위급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지금 대전 고검에 쫓겨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네. 지금 다 만나게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 동지들하고 그렇죠. 얼마나 반갑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 감옥 갔다가 그 백의 종군할 때 바로 명량해전 그 여수 앞바다로 안 갔잖아요. 그 순천으로 전주로 진주로 쭉 한 바퀴 돌았잖아요. 바퀴 돌고 돌아서 위로도 하면서 군사를 모아서 힘을 충분히 비축해서 한 다음에 명량해전에 갔잖아요. 네. 그거랑 윤석열 검찰총장은 비슷한 점이 있잖아요. 귀양 가 있는 그 동료들을 가서 손 한 번 잡고 우리 그럼요. 이럴 때일수록 용기를 잃지 말자. 예? 정권은 유한하지만 우리가 나라는 무한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같이 의기투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네. 최재형 감사원장이 뚝심 감사를 벌여가지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문제에 대해서 뭐 타당성 부분은 최종 입장 표명을 유보했지만 경제성 평가가 엉망이라는 것이 사실상 타당성이 없다. 그렇죠.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거기에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백운규 산자부 전 장관이죠. 네. 이 사람들을 대전 지검에다가 수사 배당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종시에 이제 과기부가 그렇죠. 있으니까 거기다 하는 게 사실은 순리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그 또 맡은 검사가 이상현 형사 5부장인데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윤석열하고 또 호흡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월성 1호기 관련자들도 상당히 벌벌 떨게 생겼어요. 그렇죠. 지금. 네, 지금 감사원에서 뭐 감사를 방해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내놨잖아요. 뭐 그걸 근거로 해서 얼마든지 수사를 할 수 있고 수사가 이것도 진행돼서 역사적으로 분명히 밝혀야죠. 기록에 남겨둬야 된다고 봅니다. 처벌할 사람 처벌하고 우리 국익에 얼마나 손실이 끼쳤는가 여기 대해서 분명하게 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감사원에서 이렇게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대전지검에서 수사가 시작되면은 그런 부분 전반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결과적으로 탈원전 정책의 뿌리부터 조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지금 그런데 윤석열 이렇게 대망론이 뜨면서 여권의 압박이 뭐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우선 이낙연 대표까지도 뭐 공직자로서 처신이 어려우면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막 이렇게 앞장을 서고 있고 저는 이해찬은 함구령을 내렸잖아요. 거치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라. 그 사람 얘기할수록 자꾸 키워주는 거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그 몇 사람들 있잖아요. 졸개들. 다 윤석열 물러나라고 지금 난리인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공수처 지원을 끝내달라. 그러니까
표현도 빨리 지금 공수처를 발족해야 할 필요성이 네. 이제 절감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 표현도 아주 독하지 않아요? 네. 예를 들면 국회에서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좀 협의를 서둘러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쓰면 돼야 되는데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공수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같은 명령을 한 표현에도 거예요.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명령한 거죠. 연대장이 와가지고 거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앉은 다음에 너희들 뭐해? 너희들 200석 가까이 되는 놈들이 뭐해? 빨리 해, 마 이거죠. 추미애 나가고 윤석열이 다시 힘 잡으면 당신들 다 죽어 그 얘기거든. 그 얘기죠. 어떻게 보면 당신만 죽는 게 나도 죽어 그 얘기 아닙니까? 어제 뭐 저는 작전사령관이 출동한 줄 알았어요. 예? 그 협치, 화합과 관용, 협치하려면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경청하고 양보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제 보면 작전 지시하더라고요. 3법 빨리 기업 규제 3법 통과하고 공수처법 빨리 하고 예산안 555조 8천억 빨리 해. 이거 아니에요. 지금 국가가 위기니까 빨리 하라 이거죠. 협천하는 사람이 야당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몸수색합니까? 경호원들이 와가지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거 뭐 일각에서 국회 주인은 국회의원인데 손님이 와갖고 말이 안 되죠. 그 손님 경호원들이 당신들 전부 몸수색했다고 하는 것도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두 가지 설이 있죠. 기획설하고 해프닝설. 기획설은 청와대 기류가 야당에 대해서 그 아주 무시하는 기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호실까지 알아서 틀림없이 주호영 그 간담회장 들어오면은 내가 10개양 질문하고 했는데 왜 답 안 해주냐. 특검은 어떻게 할 특검은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좀 사람 좀 만나셔. 맨날 혼자만 밥 먹냐. 이 얘기하니까 듣기 싫을 거니까 미리 참모들이 알아서 막았다. 기획설이 일리가 있어요. 청와대는요. 신기경호를 한 거죠. 청와대는요. 자기 보스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이제 해프닝설은 그 경호실 마당새 여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그냥 다 이게 그 뭐 수색 한다고 뭐 가슴에다 대고 한 게 뭐 전혀 설득력이 없죠. 네, 그런 자리라는 게 뭐 많이 오면 모르지만 그 몇 명 되지도 우리나라 않는데. 최고 지도부 그렇죠. 한 10여 명 모이는 자리고 네. 누가 오는지 뻔히 알고 거기에 대한 지침이 이미 다 내려가 있는 그렇죠. 겁니다. 오실 때 어떻게 하라는 그렇죠. 그거 불고고 한 것은 그 얼굴을 주호영 몰랐다. 그 그게 말이 돼. 청와대에서 경호실이 대통령 시정연설을 국회에서 한다면 한 달 전부터 준비하거든요. 예. 그럼요. 누가 참석하고 다 하는데 동선까지 다 일일이 완벽하게 하고 파악합니다. 하는데 그날에 가장 큰 고객은 누구겠어요? 호스트는 문재인이라고 봐요. 근데 그 가장 큰 고객은 누구겠어요? 원내 대표잖아요, 주호영. 더군다나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당신들 특검 안 받는다고 하니까 난 거기 안 가겠다고 이미 불참을 통보를 했어요. 그러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없다는 것은 우리 속된 말로 안고 없는 파서 없는 찐빵이거든요. 그렇죠. 자기들끼리 앉아갖고 담서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주호영이라는 원내대표의 인물을 좀 다시 봤습니다. 그 판사 출신이고 사람 순하게 생겨서 저는 그렇게 정치적 비중을 안 뒀거든요. 근데 만약에 검색하고 그냥 들어갔으면 뉴스가 안 돼요. 뉴스가 안 되는 검색 정도가 안 아니라 하고. 완전히 깨갱 네. 내버린 거죠. 나와서 한마디 불참하면서 한마디 하니까 문재인 어제 연설한 게 완전히 이걸 뒤집어 버렸어요.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 압수가 아니라 강제 검색. 이게 어제 화두로 떠올라서 문재인 연설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됐죠. 네, 그래서 야 주호영 저분의 순간 IQ가 대단하다. 순간 IQ, 순간 정치적인 IQ가 대단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